아우 피곤하다.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저번 수업 이어서 계속 가자. 오늘 수업은 75페이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선 수업에서 이제 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침략하고 중일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이제 그 무장 독립군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수업으로 했잖아. 그치? 뭐 만주에서 30년 초반 활동하다가 30년대 후반에는 이제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서 중국 본토에서 이제 조선의용대 활동하고 뭐 김원봉이 주도했던 조선의용대 활동하고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제 대다수가 예난 지방으로 화북 지방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치? 이동해서 이제 조선의용군을 창설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했었잖아. 그치?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남아 있었잖아. 껍데기이긴 하지만 간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세력이었잖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시기에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 역할, 헤드 역할을 해줘야 될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국적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거국적인 세력을 모아가지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지. 이거 앞에서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이야.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하다가 1923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활동 방향에 문제를 두고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간판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자본도 세력도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세력 이제 그 간판만 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붙잡고 지켜나갔던 게 누구다? 백범 김구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치? 그러다가 백범 김구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뭐를 만들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활동에서 있었던 두 분의 활약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으로 특히 이제 윤봉길의 상하이 홍포공원의 의거가 중국 국민당 정부를 움직이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37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일본하고 중국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결국 중국 정부 따라서 왔다 갔다 가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75페이지 지도 나오는 그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나오면서 거기 지도 나오죠 왼쪽에 1919년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 난징, 한구, 청양, 광저우, 루저우, 구이양, 치양 해가지고 어디에 자리 잡는 과정까지 1940년 충칭에 자리 잡는 과정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한 친구들은 보고서 아니 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많이 옮겨 다녔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자리를 못 잡고 옮겨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옮겨 다닌 과정이야.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그 국민당 정부가 옮겨 다닌 곳을 같이 옮겨 다녔다고 보면 돼. 임시정부는. 그래서 그나마 딱 자리 잡은 게 1940년에 내륙 안쪽 지방에 있는 충칭이라는 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고 요때부터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좀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40년이면 37년 전쟁 나고 나서 한 3년 지난 시점이잖아.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도 이제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임시정부의 활동이 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건국강령이라는 거.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 건국강령이 뭐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지금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영토 없이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영토를 찾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 나라의 뼈대인 거지. 지금으로 치면 헌법인 거예요. 헌법.
건국강령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한 22개 조항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건국강령을 제정을 하고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이제 대내외에 공포를 한 거지. 오케이? 이 건국강령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상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균주의. 세 가지를 균등하게 나눠서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과서 보면 75페이지 그 오른쪽 옆에 나오지. 건국강령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겠다. 이게 상균주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나라는 정치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을 갖고 뭐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 교육도 균등하게, 그러니까 교육도 지금 의무교육처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교육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겠다. 이거를 발표해서 이게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걸 상균주의라고 얘기하고 이 건국강령의 기초를 잡은 게 이제 조조항이 아니라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이름을 기억해두면 좋아. 조소항이라는 분이 이 건국강령의 뼈대를 잡았거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생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라는 이제 기초 작업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정부가 생겼으니까 이제 나라가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 나라는 지금 전시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군대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의 국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는 거야. 총칭해. 1940년에 창설을 하고 사실 이 한국광복군은 한 4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한국광복군이 이제 국가의 정부로서 중국 정부의 이제 승인도 받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지. 오케이? 여기에는 어디도 흡수를 했어. 앞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그 원래 먼저 만들어졌던 게 중국 대륙에서 한국인들의 군대가 뭐였어? 조선의용대였는데 이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이 전부 다 떠나가가지고 조선의용군을 만드는 바람에 조선의용대가 이제 소수만 남았다 그랬잖아. 한 20-30%만 남았다 그랬잖아. 그치? 김원봉이 이끄는 세력이. 그래서 그 김원봉의 남은 의용대 세력도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별 내용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야. 알겠어?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76페이지 가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이 어떤 활약을 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국광복군은 일본이 41년도 이제 겨울에 12월에 그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돼.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건 미국하고 태평양 전체를 상대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고 본격적인 2차 대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어쨌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41년도에 겨울부터. 그러니까 이때 한국광복군은 그거는 알고 있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주축이 된 주축국이라고 불리는 세 나라하고 나머지 세계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된 나머지 나라들의 연합국이 싸운 전쟁이잖아. 전 세계에서. 이건 알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일원으로서 당당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어디한테?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어. 선전포고라는 건 오늘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뭐 이렇게 큰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을 때 우리의 이제 당당함을 표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광복군은 중국군하고 주력은 이제 중국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거고 중국 내에서 중국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영국군하고도 연합작전을 피웠던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이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아. 한국 광복군이 지금 기록에 보면 한 500명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이제 인원 정도인데, 선생님 그 정도 인원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작전들을 했나요? 하는데, 사실 막 우리가 막 전투에 뭐 크게 성과를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중국군하고 작전할 때 같이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국군이 못할 뭐 이제 선전전이라든가 아니면 침투 작전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특히 영국군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 실상은 영국은 이제 인도 쪽 전선에, 미얀마 인도 쪽 전선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얘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일본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 놈 뭐 포로를 잡았어. 일본 놈 포로를 잡았는데 얘네가 뭐 일본어도 잘 모르고 얘네에 대한 뭐 문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 중국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니네가 가서 좀 도와줘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같이 작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미얀마 전선 같은데 가서 영국군 도와가지고 뭐 신문, 포로 뭐 이런 작업, 이게 뭐냐 그런 거지 뭐. 일본군 포로 잡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또 일본 애들 또 뭐 고문하고 또 뭐 일본 말로 애들 또 열받게 하고 이런 거에 또 좀 일가견이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백인 애들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같은 거 아니야. 이 새끼 풀어 해가지고 막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잔인한가. 어쨌든 막 그런 이제 연합작전 같은 거 한 거야. 그게 이제 교과서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해서 회유, 뭐 포로 신문, 암호 번역, 정보 수집 이런 거 했다는 게 그거야. 뭐 일본 애들 우린 이제 일본어가 좀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 말로 야 니네 이제 다 졌어 항복해 뭐 이런 거 하고, 또는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그쪽 전선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 막 이제 그 앞에서 그 얘기했을 때 학도병 막 이렇게 학생들 끌어가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끌어온 애들 같은 동포니까 해가지고 귀순시키고 탈출시키고 이런 작업들 하고, 뭐 일본인 포로 잡고 그러면 이제 막 신문하고 막 이제 정보 빼내고 이런 활동 같은 거 이제 했던 거지. 그래서 나름 상당히 연합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전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수행을 했었어. 한국 광복군이 큰 도움이 됐었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미국이 본격적인 일본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진행하던 미국이 우리 쪽에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어쨌든 일본 본토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이제 주력으로 싸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영토였잖아. 우리나라 이제 북쪽에다 막 공장 설치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집중 침투해가지고 우리 쪽을 파괴할 작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특수전이지,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 이제 키워가지고 참여하자 뭐 이런 작전 해가지고 미국 OSS 부대, OSS 부대와 뭐를, 그러니까 이거를 침투작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의 침투작전 같은 것도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OSS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CIA 있잖아. 미국 중앙정보부. 그 CIA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국정원 같은 거. 그러니까 첩보부대. 이런 부대하고 같이 사실은 요원 키워내기로 하고 특수부대 막 양성해가지고 사실 다 준비가 돼 있었어. 싹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 광복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토지. 우리 영토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영토에 있는 일본군들 뭐 이제 폭발하고 막 암살하고 막 이런 작업 하려고 다 계획이 되고 사실 준비까지 스탠바이가 딱 끝난 상황이었는데 일본 새끼들이 너무 빨리 항복을 한 거지.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점인 거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항복했,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잖아.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거는 수업하면서 8월 15일 광복이 너무 좀 갑작스러웠어. 실상은 일본 세계는 워낙에 끝에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사실 일본이 항복하는 시점을 빠르면 45년 겨울, 그러니까 45년 한 12월 이연절이, 늦으면 46년도 한 여름쯤, 그러니까 한 46년 한 8월 뭐 그 언저리쯤 항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단 말이야. 미국도 우리도 뭐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항복을 한 거야. 그 항복은 이제 원자폭탄 때문이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 광복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학교 나올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 미국 OSS 부대하고 이 침투 작전이 계획이 9월인가 그랬었대.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딱 시행이 되고 우리가 광복을 맞았으면 우리 현대사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침투 작전하고 우리가 우리 본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하다가 우리가 딱 해방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의
이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요건 좀 하여튼 안타깝다. 요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건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고 그 밑에 나오는 그래서 탐구활동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 백범 그 김구 선생이 이제 그 백범일제 써놨다는 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그 한가위 이야기 보면 김구 선생이 항복했다는 그 연락을 받고 탄식을 했대잖아. 뭐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끝까지 도움을 안 준다 일본 놈들이 한 달만 늦게 항복했어도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왜냐면 이 작전이 딱 시행할 단계에 됐을 때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게 시행이 못 된 좀 안타까움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특히 한국 광복군의 활동 모습 같은 것도 좀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말이? 기억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44년 정도 되면 이제 어쨌든 일본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건 확실해. 일본이 미국 상대로 전쟁을 벌인 다음에 한 44년 정도 되면 일본이 지는 건 확실해. 언제 지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의 독립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여기 지금 두 개 나오지. 조선독립동맹하고 조선건국동맹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단체 하나가 뭐야? 조선독립동맹이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는 어디에서 있었던 단체냐면 이거는 간단해.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들. 공산주의 계열들이 그 조선의용군 이끌던 사람들 알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의용대에서 틀어져가지고 예난지방 가가지고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다는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이제 조국이 광복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조선의 독립을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건 사회주의 계열들이고 예난 지방에 있었던 애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이런 애들이고 국내에 있었던 세력들. 국내에 있었던 세력들은 뭐를 준비했던 거야? 조선건국동맹을 준비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토 내에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하던 세력들, 이제 일본의 패망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일본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혼란스러울 테니까 정부 형태가 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각 지역을 이제 어떻게 통치할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건 국내에서 가장 이제 인지도가 높았던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 선생이 주도를 했었고, 이거 뭐 좌우가 같이 좌우 세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세력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된단 말이야. 조선건국동맹. 이 조선건국동맹 관련해서는 상당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야.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선언을 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제 군사작전을 했었다는 이야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광복이 멀지 않았으니까, 일본의 멸망이 멀지 않았으니까 서서히 독립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사회주의 계열, 중국 쪽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들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국내에 있었던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었던 세력들은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운형 선생이 주도하는 조직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다.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야? 7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 거지. 그게 말이? 어려운 거 없어. 오케이?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거 잠깐 지울게. 이제 니네가 자꾸는 아니고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헷갈리는데, 그럼 선생님 30년대 자꾸 뭐 이 군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야, 1930년대 이후에 먼저 중국 영토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군대는 뭐가 있었던 거야?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있었던 거야. 조선의용대. 이거는 누가 주도했었던? 김원봉이 주도했었던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조선의용대에서 다수 세력은 뭘로 떨어져 나간 거야? 조선의용대 화국지대라 그래서 사회주의자 계열들이
이제 그 황하강유역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떨어져 나가니까 남은 것은 이제 또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 조선 의용대 세력은 일부 남아있잖아.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떨어져 나가고, 얘네가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뭘로 바꾼 거야? 조선의용군으로 바꾼 거지. 그지? 그리고 일부 남아있던, 한 30% 남아있던, 원래 누가 이끌던,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는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너무 세력이 작으니까 이 시점에 1940년 뭐가 창설이 돼?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라고 치면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는 거잖아. 임시정부에 누가 주도하는?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군에 누가 합류를 하는 거야? 여기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김원봉 부대가 합류해서 이 부대 이름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김원봉 세력도 김구 세력도 다 함께하는 부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이 이끄는 부대가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없어졌지. 여기 합류하면서 남은 이 조선의용대는 어떤 세력들이 이제 공산주의 계열들, 사회주의 계열들이 화북지방, 이제 양쯔강 그 황하강유역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가 있는 거지. 요 40년 시즌이 되면. 이해되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군대 얘기가. 알겠지? 잘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려운 얘기 이제 다 끝났어. 어려운 얘기는. 어려운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이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76페이지 마무리 짓고, 아마 요번 주 각반이 여기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 77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챕터 4의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는 현장 수업 왔을 때, 학교에 내려 등교했을 때 1시간 정도로 다 그냥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할 만한 건 많이 없어. 내용이 그냥 간단간단한 내용들이니까 1시간에 요거는 정리하고 이제 빠르게 다음 내용,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 상황 내용으로 넘어갈게. 알겠지? 오늘도 고생들 했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요 현대사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알아가는, 그만큼이라도 하나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자고. 말이 좀 너저분하다.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아무튼 고생들 했고, 요 수업까지 아마 볼 것 같은데 학교에서 보자. 오케이? 수고했어.